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DHC라는 일본 화장품 브랜드, 여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텔레비전 망언이 점입가경입니다. 우리 한국 지사에서는 사과하고 일본 본사에서는 망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셨어요? 네, 뭐 보기 싫어도 네.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리 이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저기도 뭐 나름 유튜브에서는 구독자가 40만이 넘는 일본 사람들 관심을 꽤 끌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방송도 봐가면서 거기에 약간 맞대응을 해가면서 얘기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떤 망언이 있는지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네. 그래도 보겠습니다. 몇 개만 좀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역사 왜곡 하나만 들어볼까요? マジで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最初の教科書は東京の印刷でそれを広めたんです、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この文字はこれにしましょうこれはこれにしましょう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今のハングルできたんです1951年から韓国は竹島を勝手に自分のものにすると、いわゆる慰安婦のことであれ、あるいは横暴行のことであれ、レーダー照射であれ、日本側から何か争いを仕掛けたって事実は一度もないので、 저 자민당 의원은 한국이 사법부가 독립돼 있지 않아서 지명 피해자 배상 결정이 났다는 식의 이야기도 하는데요. 全然司法の独立性が感じられない韓国なのに突然司法が独立してるんだと。私そこで働きたいですって言った人を来てるんですだから無理やり 강제성이 없었다 뭐 이런 망언도 계속 이어집니다. 네. 네, 자 저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자민당 현 의원이에요? 네, 지금 참의원. 말하는 사람이? 네, 참의원입니다. 네, 상당히 좀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일본 극우 단체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8월 6일 날 원폭 피해 기념일이 있었거든요. 74주년. 그때도 일본회의라고 하는 극우 단체가 행사를 주최했는데요. 일종의 강연이었는데 네. 이때도 이 의원이 나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 내용이 뭐냐면은 위안부 피해자는 성매매를 한 것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북한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아니면 네. 북한과 연계돼 있다. 이런 식의 표현도 서슴지 않는 그런 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방송이 뭔가 DHC 텔레비전 유튜브 그러니까 온라인 네, 방송인 유튜브 거죠? 방송입니다. 네. 온라인 방송이지만 사실은 저 방송이 위성 방송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 방송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일본 내에서조차도 너무 지나친 발언들, 극우적인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방송권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로 전환을 그래요? 했다 할 정도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사실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영양식품 같은 걸 주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에서 네. 저 방송을 계속 지원을 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는 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예, 극우 놀라운 매체에 우리가 관심 가질 이유가 하등 없는데 그런데 구독자 수가 46만 명이라는 사실이 좀 놀라운데요. 네. 제가 뭐 그 유튜브 찾아보니까 오픈 스튜디오거든요, 저게. 그 오픈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그 통로에 있는데 그 밖에서 일종의 뭐 극우를 지원하는 사람들이겠죠. 일본인들이 거기에 출연자가 들어가는 곳에 뭐 네.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거나 지금 화면 나옵니다. 네. 네, 저런 식의 반응을 네. 보이고 있다는 이 거예요. 사람이 앞서 말씀한 그 자민당의 네. 의원, 저 참의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의 반응으로 볼 때 뭐 전혀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네. 어렵고요. 일본 사회에 극우 편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되지 게다가 않을까 싶습니다. 저 DHC라는 회사가 우리에게는 뭐 저도 이름을 알 정도였으니까 네, 화장품 판매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불매 운동이 일어났는데 뭐
사진 몇 장 볼까요? 네,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른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화장품 같은 거 편집샵들에서는 다 저 DHC를 그래서 빼겠다라고 강제 했고 폐점 완료라고 강제 한 폐점 거군요. 완료라고 그 제품 다 했었고, 뺐다. 네. 사실은 이게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도 저 제품들을 많이 팔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다 뺐습니다. 아, 사실 이게 지금 소비자가 혹시 사려고 온라인으로 모바일이나 들어가더라도 사려고 해도 못 산다. 오히려 이거죠? 살 수가 없게끔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걸 판매하면 네. 온라인 쇼핑몰 자체에도 충격이 있을 만큼 소비자들이 화내죠. 소비자들의 분노를 자아낼 상황이고 DHC 한국 코리아 모델이었던 정유미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네. 아예 이 모델로서의 계약을 철회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SNS에 이제 사진 같은 걸 올리는 것도 계약 네. 내용이 일부였는데 네. 이전에 올렸던 사진들조차도 모두 삭제할 만큼 좀 네. 적극적인 사실 이제 모델로서는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감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네. 것이죠. 그럴 만큼의 분노를 어느 일으키고 댓글 있는 거죠. 보니까 저 엄마 부대 주옥순 씨가 모델 계속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네티즌들의 글도 봤습니다. 네, 어제 DHC 코리아가 사과문을 냈는데, 네, 잠깐 볼까요? DHC 코리아는 임직원 모두가 한국인이며 해당 방송 내용은 DHC 코리아와 무관하다. 우리는 이 방송에 참여도 하지 않고 공유도 못했다. DHC 코리아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다르다 이거죠. 네, 방송을 중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DHC 코리아가 사과를 한 이날에도, 네, 어제죠. 어제도 우리 국민을 조롱하는, 본사에서 하는 이 DHC 텔레비전에서는 우리 국민을 조롱하는 방송을 계속합니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すごいね、まあ今韓国はですね、はいあらゆるところでその日本製品不買運動、あるいは日本製品をいろいろけなすとか、はいディスるとかいろいろやってます。でそんなのでとうとうDHC の製品までなんかいろいろ文句つけ出して、しかもこの DHC がやってるそのトラルモンニュース、これはもうとんでもない番組やってるんでね、韓国からもたくさん見て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はいどんな番組か見ようこれ、はい韓国の皆さん、アンニョンハセヨ。テーハミング愛語私これ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なんでそこで愛語が入るんですか。知りません、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韓国語知りませんね、はいすいませんそれしか知らないんだ、はい 불매운동 조금 더 있습니까 영상이? 네. 불매운동 관련해서 レク 보겠습니다. サスなん 네. かそれには入れへんとか言って、はいもう運転しとるとかオーナーみんな韓国人ですよ、もうだからもう敵も味方も分かってないんですよね、アサヒビールとかなんかそんなポカリスエットとかそんなのをねじゃあ捨ててね、もったいないねもうわしは飲まない、いやいやあれはね僕は毎回言ってますがあれ実際飲んで中水入れとるんですよ子供みたいな本当に馬鹿げたことをする人たちはね、目的が悪いんです。韓国が何をしてもね、日本にはあんまり影響がないんですよ。で、日韓でこのような問題が起きるとね、韓国の方のダメージがものすごく大きいんですよね。 이걸 저 공영방송이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서, 네, 저기 나오는 무슨 작가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이제 네. 소설가이고 극우 성향이 굉장히 뚜렷한 작가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가미카제를 미화한 소설을 썼고 그게 영화로 됐었는데 일본 내에서는 자살 공격한 일본 전투기 조종사들.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미화를 하는 소설을 썼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800만 명이나 뭐 영화를 볼 정도였다는데 네. 참 아이러니하다기보다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을 드러내주는 게 아베 총리 본인이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가 전해질 정도인 사람인데 네. 근데 조금 전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일본 맥주가 아까워서 다 마시고 나서야 그걸 마치 불매운동 같이 버리는 척 한다라는 거 하는 물을 게 채워서? 물을 네, 채워서 참. 그게 한국 사람을 바라보는 저 사람의 어떤 태도인데 네. 저런 사람을 이제 아베 총리는 국영방송 NHK의 방송위원으로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네. 일제 강점기 때 그 당시에 조선인들을 하등, 그러니까 열등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일본은 아시아를 해방시킨 나라다. 그리고 일본인은 아시아 개념의 범죄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이나 서방에 가까운 민족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유전자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런 인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런 식으로 조롱하고 굉장히 비하하고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저런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원래는 화장품 회사가 아닙니까? DHC라는 곳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DHC라고 하는 용어도요. 네. 영어를 이제 앞 글자를 딴 것인데 대학 뭐 교육 번역센터 뭐 이런 네. 정도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 대학 연구소들에 번역을 해주는 사업을 시작한 곳이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을 확장하면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뭐 제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하기 시작했고요. 좀 무엇보다도 이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다 이런 인식이 생겨난 게 편의점에 화장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모았고, 그래서 2002년도에 한국에 지사까지 설립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주로 이제 저렴하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 입소문이 나면서 판매량이 늘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 DHC의 요시다 회장, 뭐 유명한 극우 인사인데 과거에 또 이 회장이 했던 망언을 좀 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2010년 지금부터 3년 전에 이미 저런 글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사이비 일본이라고 저기서 표현도 제일이라는 건 썼었고요. 제일동포, 제일동포, 우리 교포들을 네, 말- 우리 교포들을 하는 가리켜 네. 사이비 일본이라고 하면서 나라에 해를 끼치니까 돌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사실 저 DHC 회장 화장품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네. 저런 방송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조차가 저거는 회장의 잘못된 어떤 소신이기 때문에 저런 방송이 계속 그러겠군요.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인만 유럽인에 가깝다는 뭐 이건 무슨 말인지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이 우생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우생학. 예, 네.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은 아주 우수한 혈통을 받아서 네. 만들어진 민족이다. 이제 이런 우생학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일본의 우익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그겁니다. 우리는 천황의 그 후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천황제가 단일 천황제로 유지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본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민족이다. 그런 네.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 맥락에서 같이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본의 온라인 유튜브 방송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가짜뉴스, 한일 관계에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려를 표했는데 그럼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한일 관계를 왜곡하는 건 없을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국민들의 일본 여행을 금지시키는 그런 독재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방법을 꾀한 겁니다. 만에 하나 이들 뜻대로 정말 도쿄를 비롯한 일본 전역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면 여권법에 따라서 일본에 가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수입해간 네. 불화수소가 네.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넘어가서 북한이 독가스를 생산하는데 네. 썼다라고 이게 아무리 네. 지금 뭐 경제 전쟁이 시작됐지만 네. 일본에 책임 있는 당국자가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청와대와 정부가 답을 내놔야죠. 저 뒤에 부분은 처음에 일본 정부가 이 수출 규제하면서 내세운 논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우리 정부가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총리도 우리 당국자들이 여러 번 저기에 대해서 터무니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리고 그 진원지가 네. 우리나라에서 자칭 1등 신문을 자처하는 조선일보에서 그 잘못된 오보로 시작된 거라는 사실도 확인이 됐던 내용이고요. 근데 그 내용을 다시 갖고 와서 마치 우리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처럼 네. 얘기하는 것도 이 사실관계를 뒤바꿔서 얘기한 거고, 나중에 밝혀진 얘기입니다만 우리 정부가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역시 일본이 수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일본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우리나라가 안 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그때 하태경 의원도 하태경 그런 의원이 그걸 내용들이죠? 폭로해서 나왔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정반대로 일본 쪽 얘기랑 일본 쪽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건 뭐예요? 여행 여행 1,000만 원 금지. 이하의 벌금형 그러니까 이런 시행령이 있습니까? 이 여권법에 실제로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여행 금지 국가, 그러니까 여행과 관련해서 자제도 해야 되고 공고하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실제로 그 벌금형까지 나올 정도의 국가는 뭐 시리아라든가 네. 이라크처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를 우리가 몇 곳을 지정해서 거기는 가지 말라고 하는 거고 네. 가고 싶어도 사실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네. 그것과 일본을 여행에 자제해야 된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네. 묘하게 사실하고 사실이 아닌 걸 막 섞어 놓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저런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그걸 고스란히 일본 측에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본 네. 측에서 받아서 한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 한국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당시 스스로 잘못한 걸 인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또 다시 한번 비꼬집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관계를 어떻게 비꼬냐면요. 일본의 경제 침략 대책 특위를 민주당에서 만들었잖아요. 특위 위원장이 최재성 의원입니다. 최재성 의원이 했던 말은 정확하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방사능이 위험한 지역에는 우리 국민들이 여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일본 전체를 뭐 마치 여행을 못하도록 금지한다고 하는 조치를 이해하는 그것도 이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지역 주변은 지금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여행 제한 구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여행 가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인데,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을 일본 전체가 다 여행 금지 구역처럼 얘기하는 그것도 사태를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네.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